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이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자, 이 소식을 정리해주길 기다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삼성 관련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 소식만 단독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삼성의 GOS가 논란입니다. 워낙 핫한 내용이고 매스컴에서도 계속 다뤘던 내용이라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GOS는 게임즈 옵티마이제이션 서비스, 약자로 게임 최적화 서비스라고도 불리는 기능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기능은 노트북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능을 제한해서 제품 발열을 낮춘다든지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능은 최근에 PC나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었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논란이 되었을까요? 자, 우선 3월 2일 트위터를 통해서 한가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GOS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이 의문이 제기된 것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바로 갤럭시 S22를 구입한 사용자들이 제품이 가진 스펙을 생각해 볼 때 성능이 그러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입니다. 이 삼성 스마트폰은 예전부터 이 스로틀링 이슈가 늘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품이 성능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고 이 스로틀링 되는 것 같다라는 의혹이 생겼던 거죠. 자, GOS는 오래전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다만 원 UI 4.0으로 넘어오면서 GOS 우회 방법이 막혔고요. 그래서 GOS를 강제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 이슈가 이 GOS를 통해서 발생된 것 아닐까라는 의심이 나오게 되었고, 확인해 보니 GOS가 대략 10,000개 가까운 앱의 성능을 제한시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GOS는 원래 게임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OS의 주요 역할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임을 구동할 때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가 발생해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클럭을 낮추는 등 발열을 제어하고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주 기능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GOS가 게임뿐만 아니라 사용 빈도가 높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넷플릭스 등 다양한 앱에도 관여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자, 일단 GOS 논란의 핵심을 따져본다면 삼성이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제품의 GOS를 의무화시켰고, 따라서 고객은 제품의 성능을 기대하고 구입을 했지만 사용 시 제대로 된 성능을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논란의 여파는 컸습니다. 전문 벤치 프로그램 긱벤치의 제작사에서는 삼성 스마트폰은 GOS로 인해 그동안의 벤치마크 결과는 치팅과 같다라는 결론을 지으며 긱벤치 데이터에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모두 퇴출시켰습니다. 또한 해당 모델 모두 긱벤치 블랙리스트에 등록되며 벤치마크 점수 역시 모두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조치를 당한 거죠. 긱벤치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면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GOS 성능 조작이 발생하지 않았고 Z 폴드와 Z 플립 등의 폴더블 폰 시리즈도 추가 테스트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긱벤치 측의 개발자가 직접 S22의 GOS 관련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도 공유했는데요. 동일 기기라고 하더라도 GOS 적용 전후 성능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GOS 논란이 터진 후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논란이 발생한 지 하루 만인 지난 3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GOS에 대해 설명하고 게임 런처 앱 내 게임 부스트 실험실에서 성능 우선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했다고 전했는데요. 당연히 이 입장문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의혹을 더 부추기며 논란을 더 키워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버렸는데요. 삼성도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다음날 4일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 두 번째 공식 입장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 공식 입장문에서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솔직히 삼성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 두 번째 공식 입장문에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GOS APK 내에 있는 만여 개의 앱 리스트 관련해서 삼성은 새로 설치된 앱이 게임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기 위함이며 GOS와는 무관하다고 했는데요. 자, 게임인지 아닌지 굳이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는 목적이 어떻게 GOS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게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게임 목록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의혹도 가질 수가 있죠. 이 벤치마크 툴에서의 성능 제한을 걸지 않았다는 부분 역시 스마트폰의 성능을 가장 많이 끌어쓰는 부분이 게임인데 벤치마크 툴에서 보여주는 성능은 따로 있고 실제 스마트폰의 성능을 가장 많이 끌어쓰는 부분에서 성능 제한이 걸려버린다면
이 벤치마크 되는 성능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긱벤치에서 퇴출당한 의미를 삼성은 다시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 역시 결국 벤치마크 툴에서 보여주는 성능과 실제 스마트폰의 성능을 가장 많이 끌어내야 되는 게임 성능 부분에서 차이가 생겨야 될 만큼 클럭 제한이라든지 발열 제한을 해야 한다면 사실 설계 능력의 부족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도 나올 수가 있죠. 자, 성능 제한을 풀더라도 온도 제어 알고리즘을 최적화시켜 안전을 확보한다는 부분 역시 일단 성능 제한을 풀 수 있는 성능 우선 옵션을 제공하겠지만 이후 제품의 온도가 높아질 경우 발열 알고리즘을 핑계 삼아 성능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성능은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하드웨어 관련 커뮤니티 쪽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유독 예민한 이유는 스냅드래곤 8 젠 1이라는 최신 AP를 사용했음에도 기기가 이 스펙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부분 때문일 겁니다. 자, 최신 AP를 채택을 했고 높은 스펙을 탑재했습니다. 사용자는 그에 맞는 비싼 기기값을 지불하고 제품을 샀지만 정작 사용하면서 그 성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인데 삼성은 이걸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듭 나오는 발열. 소비자들은 고부하 작업을 하고 고성능 게임을 플레이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줄어드는 것쯤은 뭐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팩 행사에서 새롭게 쿨링 솔루션을 탑재해 이전보다 훨씬 열 관리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밝힌 삼성이 제품의 발열에 자꾸 신경 쓰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제품의 설계에 있어서 자신이 없다라는 넌센스로 들리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바일 프로세서와 부품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죠. 또 그만큼 고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품들을 탑재하고서 우리는 최신의 고성능 제품을 내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정작 최신의 고성능 제품이지만 열 관리를 하지 못해서 발열 때문에 또 위험해서 성능을 제한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사용할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숨겼다면 그리고 성능 제한을 강제했다면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갤럭시 S22에서 왜 유독 문제가 될까요? 라는 자문에 삼성이 남긴 이 자답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막혀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회 경로의 원복을 검토 중이라는 대답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그냥 웃었습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닐까 싶어서 여러 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우회 경로 원복이라고요. GOS 자체를 설치 또는 제거 형식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켜던지 끌 수 있게 한다든지. 우회 경로 참. 또한 삼성의 GOS 논란이 이렇게 뜨거운 와중에 얼마 전 엔비디아를 해킹했던 해커그룹 랩서스가 이번에는 삼성을 해킹했으며 190GB 상당의 기밀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해킹이 사실일 경우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유는 해킹된 자료가 암호화 관련 소스 코드 및 생체 인식 잠금 해제 작업을 위한 알고리즘, 그리고 최신 삼성 장치들의 부트로더 소스 코드, 거기에 퀄컴의 기밀 소스 코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삼성 계정 인증 관련 소스 코드까지 대부분 보안 관련 내용의 민감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삼성의 보안 플랫폼 녹스 관련 소스 코드가 포함되었을 경우 이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가능성을 가장 큰 위험성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사나노 공정의 수율 문제부터 이번에 S22의 GOS 논란, 그리고 최근 해킹 사건까지 최근 삼성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 과연 눈앞에 쏟아진 이 문제들을 삼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 GOS 논란으로 인해서 추락한 소비자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궁금해지네요. 자, 유튜브 러블라천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3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축하할 일들이 있었을까요? 3월 1일 이명진 님께서 생일이시라고 하십니다. 9일에 미복귀 휴가로 조기 전역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생일도 축하드리고 전역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민간인으로서의 복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입대 전이라든지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악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네, 참.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그래픽카드 가격이 사악하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딱 이해가 되죠. 네. 자, 3월 2일 정윤하님께서 개강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네, 개강. 개강한 대학생은 아무도 이길 수 없지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학기가 시작된 고3 수험생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 없겠죠. 네, 고3 수험생은 거의 뭐 끝판왕이기 때문에 네, 양보하십시오. 어쨌든 개강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준호님과 제시카님께서도 개학 입학이라고 하십니다. 준호님과 제시카님의 새 학년의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그리고 3월 5일 켈리님이 기사 시험이셨다고 합니다. 시험 결과 잘 나왔겠죠. 뭐 처음 보는 시험이고 취준 준비생이라서 많이 떨린다고 하시네요. 또 제 영상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뭐든 처음 준비 중인 시험이면 당연히 떨리시겠죠.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무조건 잘 되실 거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합격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리고 3월 5일 구독자 앙빠님께서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바빠서 일집 뭐 이렇게 지내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좀 여유 좀 가지시면서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제가 이제 BR 영상 만들 때 테스트할 때 참 많이 도와주셨었는데 그렇네요. 그렇죠? 저도 하루빨리 BR을 다시 찍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좀 빨리 좀 어떻게든 좀 정리됐으면 좋겠네요. 자, 요즘 제 반려견 쪼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반려동물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참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아프면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죠.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프면 내 가족들한테도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만큼 더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